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된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날짜 하방 압박으로 시작해서 지금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가는 733원, 저가는 716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횡보 라인에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날짜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아침부터 열기나게 했습니다. 자,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TV 토론에서 트론 이 비트코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의 공약들을 새롭게 점검할 것이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렇게 비트코인 이야기라든지 가상자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왔다. 그런 부분에 실망감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봐야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망감에 따라서 하방 압박을 가져왔다. 그렇다고 해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아니겠죠. 그러한 모멘텀은 그대로 있는 채로 정치적인 문제가 시장을 압박하는 그 부분이 나왔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을 통해서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변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조금은 다르게 진행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해당되는 리플 코인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밤에 9시 30분에 또 한번 CPI 발표가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경제 쪽에 속하겠죠. 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은 다시 한번 기대감이 상승력을 같이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우선은 이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리플레저 해당되는 새로운 업그레이드 발표를 앞두고 있다. 탈중앙화로 유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돈입니다. 돈이 시장에서 자금력이 이 리플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어떠한 뉴스인지 보니까 어떠한 업그레이드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탈중앙화 거래소 직접 가능하게 하고 블록체인에서 거래자들은 유동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리플 레저는 한 번 더 다음 코인으로 다음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가져갈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모든 프로그램이든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라는 그 부분은 당연히 기대감을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또 하나, 이게 또 뭡니까? 리플, 얼리어 파동, 볼린저 밴드의 분석 속에서 28달러까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물론 리플 코인 28달러 올라가면 너무나 좋죠. 근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720원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꿈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28달러의 가능성을 제기했다라는 거지 바로 당장 28달러 올라갈 거니까 기대하셔라. 이게 아닙니다. 얼리어 파동과 볼린저 밴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 말 그대로 차트만 보고 매매한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까지도 같이 성립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가장 완벽한 그리고 이상적인 분석 태도가 될 것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걸 말씀을 드릴 거냐, 리플 코인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이 박스권 라인을 보게 되면 해당되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에 하방 압박을 가져오는 결과치를 만들었는데 이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에 있을까,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모멘텀 뭐가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 말이 많은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코인으로 불리우는 코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연말까지 만들어내겠다. 바로 니플이 말이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IPO부터 ETF까지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멘텀을 뒤로 하고 SEC가 시장을 압박합니다. 여전히 SEC는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 물론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다. 기준금리를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불확실성으로 가둬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결과치를 만들어냅니까?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 시장은 더욱더 안정감 있게 흘러간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이 영상은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 이후에 영상이 열릴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CPI가 발표하고 나서 시장은 반등 구간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도 같이 한번 테스트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니플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 것인가? 또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니플코인 갖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1,5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입니다. 매입다가 높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거든요. 자, 그분들 내 매입다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안정적인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시점. 이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거를 하나씩 직접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 확실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해당되는 부분 모두 다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모든 부분은 모두 안정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말씀을 드렸던 니플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니플코인의 거래 잔고를 보시죠. 거래소에 니플의 잔고가 7개월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흑자 토큰 비율이 76.79%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흑자 토큰 비율이고요. 또한 잔고 또한 7개월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어디에서? 거래소에서.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 물량이 최저치라는 것은 매도할 생각이 없는 물량들이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매도할 생각이 없다. 지금 단가가 확실한 저점에 있는 단가이기 때문이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매도 물량이 없다라는 건 당연하게도 작은 물량으로도 확실한 슈팅 구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란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니플 코인이 안정적인 수익권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죠. 니플,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금리의 변수 속에서 강세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 부분은 9월 이후에 큰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자, 이 부분 하나씩 짚어드려 볼게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오늘 날짜 TV 토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해리스와 트럼프
후 10일 날 첫 TV 토론을 나간다. 초박빙의 판세가 좌우할 고비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TV 토론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라도 가상자산 이야기라도 나왔으면 굉장히 긍정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부분이 안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보다도 해리스가 이겼다. 판정에 달러엔 약세, 아시아 증시는 흔들흔들거렸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그러니까 곧 가상자산이죠. 가상자산 시장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같은 위험자산군에 속합니다. 근데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만들어낸다. 아시아 증권 시장도 흔들거렸고 코인 시장도 엄청나게 흔들거리는 오늘 하루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인 압박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한 시장에서의 중요성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는 걸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시점이 바로 이 두 가지였거든요.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지난번 650원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 7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 물론 이 7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건 이 라인 자체가 확실한 최저치, 확실한 단가의 바닥 구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왜? 바닥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바닥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없으시겠죠? 당연히 이 바닥에서는 어떠한 매매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인가, 그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침체 우려가 발생되었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인플레이션이 얼마큼 잡혔을까? 그것을 오늘 날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어떠한 발표가 있습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또한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걸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시점에 인플레이션, 곧 물가가 얼만큼 높은가 낮은가,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떤 걸 알려내죠? 기준금리를 얼만큼 낮출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코인에 투자하고 나는 니플에만 투자합니다. 니플만 올라가면 되는데 우리가 물가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미국 정치판도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코인 시장이 아닙니다.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이라는 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를 같이 판단하면서 투자하는 게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당연하겠지만 물가가 얼만큼 내려갔나, 그 부분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고, 금리를 50bp 내릴 것인가 25bp 내릴 것인가 바로 다음 주에 결정이 나는 부분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어제 날짜 미국 증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V자 반등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 자, 다우가 0.23 하락했고 나스닥은 0.84, S&P는 0.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습니까? 어제 비트코인 움직임 보시면 당연히 아시겠죠? 새벽 시간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어때요? 하락했을 때 대비해서 니플도 떨어졌던 부분을 확인했을 수 있을 거고, 다시 반등했을 때는 니플이 상승 반등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커플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냐? 커플링화 뭡니까?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걸 커플링화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왜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건 금융시장이라고 그랬죠.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게 누굽니까? 개인도 투자를 하지만 고래들도 투자합니다. 고래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기업이고 기관, 당연히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거.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식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금리가 왜 중요하냐? 경기 상황이 왜 중요하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시장도 봐야 되는 거고, 금리도 봐야 되는 거고, 경제지표도 봐야 되고, 정치적인 이슈도 같이 봐야 됩니다. 복잡하죠? 볼 것도 엄청 많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 당연히 SEC랑 니플이랑 관계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 정치판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경기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 금리는 어떻게 발표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죠.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빨리 올라가고 빨리 매도하면 좋죠.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이벤트들을 기다리고 있는 관점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SEC 건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리플 코인을 볼 때 주봉을 봐야 된다. 왜 주봉을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 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었습니다. 어떤 박스권입니까? 1000원 라인을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1000원 라인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1000원 라인 돌파했다가 떨어지고 왜 이렇게 움직임을 보였을까? 이 1000원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었어요. 왜? SEC랑 리플이랑 계속 싸움박질하고 4년 동안 싸우고 있으니 1000원을 올라가더라도 아직 SEC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돌파하고 끝나겠냐?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 시장이 판단했고 고래들이 판단했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시장에 해당되는 1000원 라인이 가장 큰 저항 구간이다 라고 판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SEC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났고 SEC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SEC랑 리플 싸움이 이제는 끝날 것이다. SEC는 이제 항소를 안 할 것이다. 왜 이 말씀 드렸습니까? 미국 법원이 결정했다는 거 말고도 SEC는 이제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SEC 위원장입니다. 근데 바이든은 이번 선거에 나옵니까? 안 나오죠. 사퇴했어요.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해리스가 대신 바톤을 이어받았죠. 근데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SEC는 계속 코인 시장을 압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뭘 받아야 됩니까? 표를 받아야 돼요. 표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 가상자산 시장에 미국 국민들이 80% 이상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SEC한테 압박받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해리스 또한 SEC를 가만히 좌지우지하지 않을 거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EC도 이제는 힘이 많이 약해졌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러한 시장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확실한 수익 구조가 틀려질 수밖에 없다. SEC 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플 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판단할 수 있도록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상단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죠.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뉴스를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라든지 대선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SEC 소송까지도 시장에서는 압박감을 가져오고 만들었는데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자, 고래의 움직임을 주목한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고래들은 누구라고 했죠?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은 금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미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주식시장도 투자하고 코인 시장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금리가 안 좋아, 경제 상황이 안 좋아.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죠. 왜 우리가 집을 샀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금리 올라갑니다. 경기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죠. 고래들 입장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매도한다? 시장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SEC 건, 그럼 어떻게 SEC 건을 바라보고 있을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SEC 리플 소송에서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땐 9월이 아니라 10월까지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10월 초까지 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도 계속적으로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즉슨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SEC는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인데 10월달 그리고 11월달에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1개 기관이 항소를 하면서 시장을 흔들까요?
이럴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더군다나 물론 항소를 할 수도 있죠. 다만 CFTC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관이에요. SEC와 똑같은 기관인데 SEC는 뭐라고 합니까?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근데 CFTC는 뭐라고 하죠? 80%는 증권이 아니니까 증권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SEC의 힘이 그만큼 많이 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미국의 CFTC 상품선물위원회도 이 부분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거 한번 보시죠. 해당되는 SEC가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코인 시장을 발목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니플 코인 또한 당연히 그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더 크게 발휘받았던 것도 이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니플한테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리스 또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니플 코인은 움직임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해리스가 되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간에 SEC 위원장은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IPO, ETF 이 두 가지가 빛을 보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문을 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니플 최근에 한국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금융사들, 이건 한국의 금융사들과 함께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커스터디가 뭐죠?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이란 게 뭡니까? 은행을 말합니다. 은행처럼 니플을 보유하고 보관하면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당연히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겠죠. 이러한 부분의 시장을 한국에서 열고 싶다라는 게 니플이에요. 당연하겠죠?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한국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커스터디 사업이 얼만큼 커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커스터디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를 전망하고 있어요. 10억 달러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전망하는 게 지금 니플의 커스터디 시장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확실한 니플 코인의 모멘텀을 더욱더 크게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기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증권이 아니다. 니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을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갈 것이다. 자, 한번 보시죠.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달러와의 연동 단계가 있으면서 달러가 움직이면 움직이고 달러가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러한 부분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미국은 가상화폐에 다 둘째치고 나서도 스테이블 코인이냐 CBDC냐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감이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이거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CBDC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어떤 걸 선택할지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바닥을 잡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플은 뭐라고 합니까? 연말까지 나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니플이 CBDC 잘하고 있는 거를 말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인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IPO는 뭡니까?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가 필요합니까? SEC의 승인이 필요해요. SEC의 승인이 필요하면 니플과 SEC가 사이가 안 좋은데 이거는 모멘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24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25년도에는 SEC 위원장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왜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 모멘텀이 빛을 발해야 될 시간은 25년도부터 쭉쭉쭉쭉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움직임,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움직임은 더욱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드렸던 이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여기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 못했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해서 난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릴래, 말씀드렸죠. 지금이 완벽한 바닥 구간이라고 한다면 주식 거래를 오래 봐서 코인 거래 오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매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바닥은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 잡는 거예요. 물론 니플 코인이 아예 잡코인이에요. 아예 미래가 없는 코인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추가 매수할 시간이 없고 신규 매수할 필요도 없죠. 그냥 매도하고 끝내버리면 됩니다. 근데 니플이 왜 1세대 리플이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코인이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비트가 1억 원을 돌파했어. 이더리움이 500만 원을 돌파했어. 그때도 니플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 때문에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치고 힘이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니플이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가 틀려졌다는 거. SEC라는 강력한 악재성 이벤트는 해소가 되었다. 미국 금리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경제 상황도 좋아질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앞으로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좀 길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죠. 문자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문자 받아봤는데 잘 모르겠다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자 저한테 넣어주신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어떤 건지를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장 넣어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고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